그냥 요대로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불효인간 박민석입니다. 원래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요청까지 해주셔가지고 좀 빨리 하게 됐습니다. 비문학 기출분석 이렇게 해라. 들어가 볼게요. 비문학 기출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보통 그냥 기출분석 꼭 해, 중요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안 알려줘요. 오늘은 어떤 단계로 어떤 일들을 수행하면 되고, 그리고 그것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까지 다 자료 공유해서 오늘 이 고민을 좀 끝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강을 듣든 아니면 현강 수업을 듣든 뭘 하든 간에 기출분석은 자기만의 공부로 계속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1등급 혹은 만점은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자기만의 공부를 할 때 기출분석을 해야 하고, 기출분석은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0번 프린트로 하나씩 뽑아도 되고요, 아니 문제집을 사도 되고요. 그 문제집은 1번부터 45번까지 풀 모의고사여도 되고요, 아니면 비문학만 모아놓은 것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영역별로 기출을 모아놓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평가원 기출 지문을 준비하세요. 이걸 분석할 거니까.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어떻게 글이 써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 내는 기관과 똑같은 그런 기관에서 출제한 지문만 볼 거예요. 평가원 기출 지문을 일단 준비하고 이거부터 분석합시다. 평가원 기출 지문이 뭔지도 몰라요 다들. 고3이 보는 거고요. 6월, 9월 수능만 평가원입니다. 요건 됐죠? 1번 뭐 할 거냐면 풀어야죠. 일단 푸세요. 분석만 한다고 해서 풀지도 않고 그냥 분석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푸는 겁니다. 단 뭐 없이 시간 제한 없어야 되고요. 스탑워치 같은 거 없이 그냥 푸세요. 지금은 문제풀이의 스킬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시간 단축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면 너무 시간이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하는데 올바른 생각의 과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빨리 하는 거예요. 시간에 맞게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길게 펼쳐 넣게끔 연습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걸 빨리 해서 줄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언가를 잘라서 버리는 게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올바른 걸 이렇게 줄이는 게 시간 단축이지. 지금은 시간 제한 없이 스탑워치도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난 몇 분 걸리나 궁금한데 하지 마세요. 그냥 푸세요. 괜히 스탑워치 때문에 집중력을 뺏겨서 우리가 풀 때 얻어가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푸세요. 두 번째, 채점. 해설 보지 않고 채점만 하는 거예요. 답이 뭔지만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할까요? 모든 문제, 모든 선택지. 근거, 지문에 표시하는 거예요. 되게 노가다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자는 거냐면 모든 문제의 모든 선택지는 다 근거가 지문에 있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 표시하는 이유는 표시한 것과 선택지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서 구성되는지 하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표시하세요. 정말 모든 걸 다.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는 보기에 그 선택지 판단의 근거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럴 땐 보기에 표시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4번. 3번을 그냥 하라고 하면 모든 근거를 다 지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학생들 기준으로는 아마 찾다가 몇 개는 못 찾는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잘못 찾거나 부족하게 찾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해설지를 보고 3번 과정을 완벽하게 완성하세요. 결국 3번을 집요하게 해서 끝내자는 겁니다. 별다른 건 안 해도 3번을 제대로 하면 꽤나 기출분석을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뭐 할 거냐면 오답 노트 할 거예요. 오답 노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따가 예시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6번, 이건 좀 거부감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문 내용 정리까지 할 거예요. 6번을 하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만 하다 보면 그냥 요런 과정의 어떤 힘이 길러져요. 뭐냐면 지문이랑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서 풀기의 과정만 길러지기 때문에 결국 지문에 우린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문이 메인이 되고 그 지문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가 더해져야 하는 건데, 요런 과정만 하다 보면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문제풀이에 집착만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지문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할 건데 어떻게 정리할지도 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그대로 수행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까만색은 제가 문제를 풀 때 썼다고 가정한 거고요. 전 이 지문의 답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풀었어요 이렇게 사기칠 수도 없고 풀었다고 가정할 때 쓴 것들. 그리고 색깔펜은 제가 원래 휘황찬란한 거 좋아하진 않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다 이후에 분석 과정에서 쓴 것들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여기에 16의 1 보여요? 16번 1번 선택지의 근거예요. 그 색깔에 맞는 형광펜도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2번 선택지 요게 근거네요. 3번 4번 다 있죠. 16번에 5번까지 빠뜨리지 말고 다 하라고 했어요. 18번은 요 색깔로 되어 있네요. 색깔도 맞춰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예시를 보여드린다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요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요거에 맞게 또 형광펜도 바꿔봤고 각각의 근거 다 찾았어요. 17번은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번도 있고. 근거를 싹 다 찾으세요. 그 과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언가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싶어서 몇 개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지문은 꽤나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저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써봤고요. 그 이후에 선택지 판단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보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지문에 있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선택지 내에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수행했다라는 걸 한번 남겨봤어요. 일단은 요거 기준으로 해서 선택지 근거를 진짜 다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오답 노트 예시. 저는 말도 안 되게 16번부터 19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다 틀렸다 생각하고 오답 노트를 써봤어요. 오답 노트를 쓸 때 중요한 거 첫 번째, 틀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답이 오답인 이유. 세 번째,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요 포맷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 틀린 이유랑 두 번째 오답이 오답인 이유가 뭐가 달라요?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틀린 이유는 내가 틀린 이유. 정확히 말하면 내가 틀린 답을 고를 때 한 생각이 중요해요. 이 1번의 내용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이 1번의 내용들이 이 오답 노트가 쌓이면 점점 고쳐지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는 거예요. 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봤어요. 기호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와중에 5의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찍었다. 돌아가 보면 이게 16번의 근거죠. 1, 2, 3, 4 있는데 5번의 근거는 여기 없어요. 5번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여기 있었거든요. 5번의 근거가 이 하나의 문제지만 근거들이 모여있다가 또 하나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구나. 즉 떨어져 있더라도 지문 안에 근거는 다 있구나. 그냥 없으니까 찍어야지 하는 것보단 결국 찾아보고 그 선택지의 내용을 만들어낸 지문의 근거를 찾아보고 그 관계성을 확인해야겠구나를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써봤죠. 그 다음 오답이 오답인 이유. 이건 1, 2, 4, 5는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왜 정답이 아닌지, 즉 왜 적절한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답이라는 건 그 문제에서 답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여기선 적절하면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맞는지를 4개를 다 분석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이건 숙제가 아니라 공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출제 의도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이 선택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아 라고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쭉 펼쳐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17번 틀린 이유. 본문의 퍼셉트론은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선택지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4번을 골랐다 이랬는데 뭐냐면 이거였어요. 본문에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그죠? 이 내용과 이 내용 다른데 4번 이렇게 찍고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위에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이렇게 위에서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이걸 뭐 개념의 상속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개념을 이렇게 상속받아서 여기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뉴런이 뭔지를 좀 더 찾는 과정이 중요했구나 라는 걸 이 오답 노트를 통해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또 오답인 선택지들의 내용 다 분석해놨고요. 이 문제의 답이 이걸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해서 끝내놨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18번, 19번까지 한번 예시 들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요 과정대로 진행해라 라는 게 아니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조금 더 더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이거였어요. 지문 내용을 정리하라는데 뭐냐? 되게 기계적으로 이거부터 할 거예요. 각 문단별 중요 내용 정리. 이건 많이들 시키는 내용이죠.
되게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건데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1, 2, 3, 4, 5문단까지 있어서 그것의 중심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죠. 정리한 다음에 꼭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글 전체 내용을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냐. 이건 중요한 게 내가 이 글을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이 글은 이런 글이야 라고 말해줄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인공신경망의 작동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알려줬다. 그럼 이걸 통해 또 알 수 있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거. 처음에 개념 제시하고 이게 기본 단위인데 이거부터 먼저 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여러 개 이루어진 게 인공신경망이야 라는 걸 나중에 보여주게 됐고요. 4문단은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왜? 이건 그냥 한 문제 만들기 위한 거일 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단이 되게 중요했던 뭐 이런 내용이었죠.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다 하는 걸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전체 구조를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돕기 위해 해놓은 거라면 마지막엔 이해가 어려웠던 문단, 즉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내용은 나중에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이든 손으로든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는 문단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쭉 화살표로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에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했어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네. 혹은 어렵지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내용은 이렇게 담았다고 볼 수 있겠네. 마지막에 할 때까지 보세요. 어떤 기출지문을 봤는데 이 지문은 그때 너무 어려웠어.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걸? 마치 이런 말을 난 기출지문 많이 봤어 라는 걸 뽐내기 위해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나 공부 제대로 안 했어. 나 1등급 절대 못 받아. 라고 자기소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지문이어도 마지막엔 뭐 이거였네 하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 해피엔딩을 위해 마지막에 어려웠던 문단 내용 정리까지 하면 좋다.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어이없게 결과적인 배경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배경지식을 일부러 공부하는 건 좀 비추해요. 다만 여기에서 되게 결과적인 배경지식이 생길 거고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나 이런 식의 내용 본 적 있어 하는 게 나중에 그것과 비슷한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말도 안 되게 배경지식으로 기능하게 돼서 남들보다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게도 만들어줄 거예요. 즉 해피엔딩을 위한 내용 정리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인 배경지식 축적을 위한 내용 정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결국 이걸 안내드린 거죠. 다시 평가원 기출지문 준비해라. 풀어라. 시간 필요 없다. 스탑워치 제발 치워라. 그리고 채점하되 해설은 보지 마라. 해설은 언제 보나? 근거 찾다가 막히는 거 완성할 때. 그리고 그 해설지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정리한 거 확인하면서 오답노트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건 나의 표현으로 바꿔서 오답노트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6번 지문 내용 정리는 각각의 문단의 내용과 전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관계를 봐서 뭐야 뭐 몇 문단은 그냥 곁다리였네 혹은 몇 문단을 중요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구나 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일단 마지막에 어려웠던 그 문단을 결국 정리해서 뭐야 이거였어 결국 해피엔딩을 위해 그리고 결과적인 배경지식 축적을 위해 이런 지문 내용 정리까지 완성해 주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문학 기출 분석 방법 안내는 요 정도고요. 제가 방금 봤던 그 파일들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예시 참고해서 앞으로의 어떤 비문학 기출 분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요대로 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